지금 당신 손에 든 컵을 한번 보세요. 따뜻하죠? 분명히 둥글고 분명히 3차원 입체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현대 물리학은 이상한 가설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컵, 당신의 손, 당신의 커피. 이 모든 것이 우주 끝 2차원 표면이 정보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1997년 11월 27일 한 물리학자가 논문을 올렸습니다. 그 논문은 2만 번 넘게 인용됐습니다. 고에너지 물리학 역대 1위입니다. 그의 이름은 후안 말다세나. 지난 단서에서 스티븐 호킹이 27년 끝에 항복했죠.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인정한 단 한 문장. 하지만 호킹은 마지막까지 하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보가 어디에 남는가? 왜 그 답이 당신의 컵과 기억까지 뒤흔드는가? 우주의 단서 8번째. 우주는 홀로그램일 수 있는가? 2004년 7월 아일랜드 더블린 제17회 일반 상대로 낙회. 휠체어의 호킹이 합성 음성으로 말합니다. 정보는 보존됩니다. 제가 졌습니다. 객석의 존 프레스킬. 칼텍의 이론 물리학자. 호킹은 그에게 야구 백과사전을 건넵니다.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위트. 박수 속에 호킹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27년 전쟁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보존된다면 그 정보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키는데 어떻게 그 안에 기억이 남을 수 있는가? 답은 블랙홀 내부도 바깥도 아니었습니다. 답은 블랙홀의 표면이었습니다. 3차원 물체가 삼켜질 때마다 정보는 2차원 지평선에 새겨집니다. 이 답의 첫 실마리는 30년 전 23세 대학원생이 건넸습니다. 1972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 한 대학원생이 지도교수 존 휠러 앞에 섭니다. 휠러는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대중화한 당대 최고의 거인이었습니다. 청년이 마주한 또 다른 거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스티븐 호킹. 청년이 말했습니다. 블랙홀에는 엔트로피가 있어야 합니다. 호킹의 첫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틀렸어요. 당시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키는 검은 점, 완벽한 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찻잔을 블랙홀에 던지면 찻잔의 엔트로피는 어디로 가느냐? 엔트로피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것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삼키고 사라진다면 우주의 법칙이 깨집니다. 답은 하나. 블랙홀 자체에 엔트로피가 있어야 한다. 그의 이름 야코브 베켄슈타인. 멕시코 태생 1947년생. 1972년 이탈리아 학술지, 1973년 피지컬 레뷰디에 논문을 냈습니다. 그의 결론은 충격이었습니다. 블랙홀 엔트로피는 표면적에 정비례한다. 부피가 아니에요. 표면적입니다. 엔트로피 S는 볼츠만 상수 곱하기 표면적 A. 플랑크 길이 제곱의 4배로 나눈 값. 핵심은 딱 한 줄. 정보의 양은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이 결정한다. 상식과 반대입니다. 블랙홀에서는 오직 표면만이 정보를 기억합니다. 베켄슈타인은 비율을 제안했습니다. 지평선을 가장 작은 타일로 덮는다고. 타일 크기는 플랑크 길이 1.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 원자보다 수조 배 이상 작은, 물리학이 허용하는 가장 작은 길이입니다. 이 타일 한 칸마다 정보 1비트가 새겨집니다. 표면 전체를 덮으면 정보의 총량이 나옵니다. 그 사각형 한 칸이 우주에서 사라진 기억 칸 조각을 품습니다. 처음엔 호킹도 학계 전체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1974년 호킹이 직접 계산을 해봅니다. 블랙홀도 희미하게 빛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그 계산이 베켄슈타인의 공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호킹은 자기 손으로 그 청년이 옳았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2015년 베켄슈타인은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공식은 아직도 물리학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학자들에게 더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블랙홀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1993년 10월 19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논문 제목은 양자 중력에서의 차원 축소. 저자는 헤라르디스 어토프트. 6년 뒤 노벨상 수상자. 그는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의 한 문장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계는 2차원이다. 3차원 공간의 모든 물리가 2차원 경계면만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뜻. 어려운 문장이지만 수족관 비유로 바꿔보죠. 3차원 금붕어 움직임을 유리면의 2차원 무늬만으로 완벽히 기술한다면 유리면의 수학이곤 물고기의 수학이 되는 것이죠. 어토프트는 이게 우주 전체에서도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2년 뒤 1995년 스탠퍼드의 레너드 서스킨드가 이어봤습니다. 논문 제목은 홀로그램으로서의 세계. 그는 끈이론 수학으로 어토프트의 아이디어에 구체적 벼대를 세웠습니다. 3차원 세계가 2차원 표면에 저장된 정보의 이미지여야 한다. 블랙홀 법칙이 우주 전체의 법칙이 된 순간 가설이 원리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학적 증명은 없었습니다. 그럴싸한 가능성에 머물러 있었죠. 그 증명을 해낼 사람이 프린스턴의 조용한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27일 목요일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29살 말다세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40년 전 걸었던 그 캠퍼스의 단풍잎이 창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는 끈이론 방정식을 붙잡고 몇 줄을 씨름했습니다. 5차원의 휘어진 공간 속 중력, 그리고 경계면에서 춤추는 양자장. 두 방정식이 어딘가 이상하게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주 어느 날 밤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두 이론은 다른 언어로 적혔는데 정확히 같은 우주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20페이지 논문으로 아카이브에 올립니다. 제목은 초등각장 이론과 초중력의 거대한 극한. 며칠 뒤 전 세계 이론 물리학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프린스턴의 에드워드 위튼이 밤을 새우며 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결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RSCFT 등. RS는 반도 시터르 음의 공률 5차원. CFT는 4차원 경계의 양자장론. 생김새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중력, 하나는 중력 없음. 그런데 말다세나는 두 이론이 수학적으로 동치임을 보여줬습니다. 수족관 비유로 돌아오면 3차원 물고기가 중력 2차원 유리면이 양자장론. 두 이야기가 같은 책이라는 것을 수식으로 증명한 겁니다. 어토프트와 서스킨드의 가설이 드디어 구체적 예시로 살아났습니다. 그 논문의 피인용 수는 2025년 기준 2만 회를 넘었습니다. 고에너지 물리학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입니다. 29살 청년의 20페이지가 28년간 이론 물리학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다음 해 스탠퍼드 강의실에서 서스킨드가 말했습니다. 25년 전 베켄슈타인이 시작한 꿈이 오늘 완성됐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말다세나의 증명은 반도 시터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만 성립합니다. 음의 우주 상수를 가진 상국 기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는 양의 우주 상수를 가진 가속 팽창 우주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드 시터르 공간이라 부릅니다. 부호 하나 차이지만 기하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증명을 곧바로 우리 우주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우주의 홀로그래픽 원리는 2026년 현재까지 미해결입니다. 우리는 홀로그램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한 우주가 표면 정보만으로 다시 그려질 수 있다는 것. 적어도 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우주가 그런 종류일 수도 있습니다. 3명의 사다리 끝에 말다세나가 마지막 계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22년 11월 캘리포니아 산타바버라. 마리아 스피로플루가 이끄는 구글 양자 AI팀 네이처 저널의 논문 한 편을 냅니다. 구글 시카모어 양자 프로세서 위에서 웜홀을 시뮬레이션했다는 소식. 말다세나와 서스킨드는 2013년에 ER equal EPR 추측을 냈습니다. 두 블랙홀이 양자 얽힘으로 연결된다면 그 얽힘이 일종의 웜홀이라는 주장. 구글 팀은 두 얽힌 양자 시스템 사이로 휴비트를 통과시켰습니다. 휴비트는 한쪽에서 사라졌다가
반대쪽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진짜 웜홀은 아닙니다. 학습용 장난감 모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홀로그래픽 대응이 수학적 우연이 아님을 실제 양자 시스템에서 보인 사례. 이 논문이 나온 2022년 11월 호킹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2018년 3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다리 맨 윗 계단에 오르지 못한 채. 여기서 신중한 반론도 들어야 합니다. 호센펠더가 경고합니다. ADS-CFT는 두 비현실적 이론 사이의 수학적 관계. 실제 우주엔 침묵한다. 맞는 말입니다. 엄밀한 물리학자라면 이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창발적 시공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피지컬 리뷰 레터스 큐비트로부터의 시공간 에세이가 실렸습니다. 시공간 자체가 얽힘으로부터 피어난다는 현대적 관점이죠. 과학은 아직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엔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다가섭니다. 그리고 이 풍경이 뜻하는 바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정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의 가장 먼 경계, 가장 작은 타일에 모든 것이 새겨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마신 커피의 온기도, 당신이 웃은 아침의 얼굴도, 당신이 사랑한 사람의 목소리도 한 번 우주에 새겨진 것은 영영 사라지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자,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72 베켄슈타인, 1993 어토프트, 1995 서스킨드, 1997 말다세나, 리게의 계단, 2004 호킹 항복, 2022 구글 웜홀, 2025 현재도 미해결입니다. 당신 손의 컵이 3차원인지 2차원 정보의 그림자인지. 이 질문은 철학이 아니라 2만 명이 인용하는 방정식의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 이 우주가 정보로 이루어진 거대한 홀로그램이라면 저장하는 건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거대한 컴퓨터 안의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9번째 단서. 이 우주는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옥스퍼드의 닉 포스트롬, 2003년의 세 갈래 논증. 반전의 결정판이 다음 단서에서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